네, 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파악해보고 여기에서 팁들 쏙쏙 뽑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슈 풍성합니다. 포인트 공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과 뭔가 이제 동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뭔가 네. 약간 이제 약간 태생부터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애정도 느껴지는데 네. 오늘은 셀 업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오늘 이런 말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봐야 됩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 좀 비틀어서 보다가 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죄송하고요. 아니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IR을 했는데 네. 회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알던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벗어나겠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매수세가 폭발되다 보니까 강해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단계 같고요. 근데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러면 소재 업체들이 셀 업체한테 넘기고 네. 셀 업체는 자동차 업체한테 넘기게 되는데 자동차 업체가 저희가 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 업체가 을이란 표현을 쓰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은 네. 이 사이클 안에서 갑은 셀 업체라고 이렇게 지금은 종론이 형성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소재 업체가 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가격 정가가 돼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 셀 업체가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네. 그거를 일순간에 우리는 충분히 정가시킬 수 있고 전의를 하고 있다. 네. 라는 쪽에서 오히려 자신감이 좀 돋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네. 또 우리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또 두 개의 공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스탈렌티스랑 한 개 더. 한 개 더는 원통형 배터리 한 개 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예. 지금 뭐 2차 전지가 최근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년, 3년 이후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끌어썼다라는 것 때문인데 그렇죠. 지금 북미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SK온부터 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인가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그러면 투자할 때 돈이 있겠느냐? 네. 상장해서 돈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수익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래도 이 Q라고 하는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라도 실적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오늘 나왔죠. 그 근거는? 예, 공장 투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커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아, 증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네.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통형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키워드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한 라인을 원통형으로 간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원통형이면은 일자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할머니, 그리고 갓도 되고 원도 그- 되고 이 다양성을 확보했다라는 거? 다양성은 파우치형이 가장 강점인데 네.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4680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원통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트렌드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네. 거기서 그래도 국내에서 강점 중에 하나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또 꾸준히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건전지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아, 네. AA 건전지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은. 아, 쏙 들어왔어요, 방금. 네. 지금 뭐 하는 거죠, 제가? 하여튼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우리 실정에 맞겠다라는 쪽도 같이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번에 이 원자재 가격들이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를 1분기 실적에 좀 잘 반영이 됐을까? 이건 의문감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1분기 전까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되면 잠깐이는 팔았다가 다시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지금 정도에서 네, 지금 말고라도 네.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는 혹시나 또 모를 네. 상황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입장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갑이 소재 쪽이네요. 네. 그래서 소재 쪽에서 요즘 그나마 주가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확장세를 예상하고 있는 LNF가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진입 괜찮다고 봐야 될 거예요. 사실 20만 원 선 전후에서의 공방전이 치열한 종목이기도 해서요. 네, 조정은 잘 받았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쪽에서 신규를 사느냐, 좀 타이밍은 약간 좀 고려는 해보겠지만 네.
일단은 20만 원대 밑에서 사보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 쪽에서 관심을 두고 그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한 번 LG 그룹주 중에 하나 조명해 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 관련된 뉴스를 보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결국 디스플레이는 LG인 걸까요? 삼성의 손 이번에는 잡는지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거의 한다고 했다가 가격적인 문제에서 결렬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뭐 26,000원 선까지 올랐다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슈를 파악해 보는 게 대표님 좋을까요? 더 중요한 게 이거 맞는 기사입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번에는 조금 더 고위급이라고는 하는데 네. 사실 제일 민감한 게 대표님 그렇지 않아요? 네. 가격. 중고거래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가격. 와닿네요. 그죠, 예. 그죠. 당근마켓의 가격. 그렇죠. 네. 왜냐면 성능은 다 확인했어. 네. 입장하라. 근데 가격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표님 도와주세요. 저도 가격은 잘 모르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일단 이게 또 고위급이라고 그러면 부장님? 부장님보다 조금 더 위 아닐까요? 네, 뭐 그러면 이사님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네. 거는 이 상황을 봤었을 때 그래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이번엔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일단 OLED 쪽에서는 LG가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그 가진 고생 다 하고 네. LCD도 저가로 팔아다가 또 열심히 또 그 사이에 또 투자도 하다 보니까 적자도 많이 났고 맞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수율 좀 나오고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데 좀 투자가 늦었습니다. 그게 삼성이죠. 그래서 자꾸 손을 내미는데 뭐가 잘 안 맞습니다. 뭐가 안 그러니까요. 맞을까요? 얘기하셨던 가격. 조건 세부적으로. 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겠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납품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 라인이 있을 건데 그렇죠. 삼성은 조금 더를 원하는 거죠. 조금 낮게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뭐 기사 내용이나 이제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이전에도 얘기 나왔다가 틀어졌던 부분들이 가격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공급 가격을 좀 싸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 싸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LG전자에 공급하는 단가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 이하로도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LG 디스플레이가 좋아할까요? 안 안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아마 실적에 나올 것이다. 만약에 매출은 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매출은 늘어갔는데 오히려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좋은 일은 삼성이 하는 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과도하게 이전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확정되기 전에 여기에 베팅해보기 전에 수혜 섹터를 좀 하단에서 찾아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래서 결론은 네. 이렇게 됐을 때도 또 똑같이 그러면 소재는 좋겠네요. 왜냐하면 네. 어떤 쪽으로 가든 누가 되든 생산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소재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가는 게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9거래일 연속 오름세던데요. 그동안 9거래일 이상으로 빠진 적도 있습니다. 고점에서. 예, 그렇죠. 네. 억울하죠. 예, 뭐 결과론적인 거긴 네, 한데. 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뭐 많이 오른 것보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또 살짝 좀 조정받았을 때 자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잘 가던 게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또 이제 유기소재 관련된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작년 실적이 조금 좀 그러다 보니까 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그래도 삼성도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잘 발표했던 AP 시스템 이쪽도 올해 지금 주가가 딱 하나 저항선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안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한 시기, 실적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섹터가 요즘 하나하나씩 좀 굵직한 이슈가 있네요. 자, 오늘은 합병 초읽기 그 과정에서의 두 종목에 대한 전략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슈는 나왔고요,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뭐 일정을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수익 극대화 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네. 단기적으로라도 뭔가 모멘텀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지금은 어떻게 전략을 잡아 봄이 좋을까요? 네, 지금 상황 쪽에서 지금 혹시 아이들이 카트라이더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네. 큰 아이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제가 옛날에 카트라이더 정말 잘했어요. 큰 아이면 무지개 장갑 같은 거죠. 네. 왜? 아닙니다. 갑자기 확 와닿아가지고요. 예, 저희 네. 대학교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네. 네. 대학교면 잠깐만요. 예, 근데- 그만하시고요. 네, 네네네네. 제가 큰아이라는 얘기는
남편분.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네. 넥슨이 약간 이제 구조를 잘 짜있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임 구조가 잘 돼 있다. 라는 쪽에서 네. 이번에 또 던전 앤 파이터죠. 네. 이쪽도 아마 남성분의 비슷한 연배면은 아실 겁니다. 이 던전 앤 파이터의 위력에 대해서.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게임일까요? 저는 좀 이런 게임 잘 안 좋아하고요. 그런데 네네. 예. 근데 던파라 그러죠. 네. 이게 이제 모바일 쪽이 솔직히 그랬습니다. 예전에 감성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모바일로 하게 되면 저는 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네. 인기가 좋네요. 네. 요즘 또 뭐 틀렸습니다. 예. 이게 네. 포켓몬빵과 같은 레트로 감성에 대한 사람들의 뭔가 만족감, 여기에 따른 애착, 뭐 이런 효과 아닐까요? 그런 것 같은데 네. 너무 제가 감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좀 감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 감성 다시 이게 끌어올려주세요. 없어졌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죠. 양대 마켓에서 1위 하고 있고 매출도 애플에서는 1위 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같이 이어지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합병하죠. 네. 또 해서 합병에 대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넥슨 게임즈가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넥슨 그룹의 이제 지금 지분 관계 이게 그 회장님 돌아가신 뒤로 그러면은 고 김정수 이사의 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이 지분의 향방에 따라서 뭔가 크리티컬하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혹시 이제 상속이 되게 되면 상속세 내야 되겠죠. 그럼 대규모 블록들이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아하. 그리고 또 그게 나오는데 가져간 쪽은 네. 지금 회장 총수 대주주가 비었네. 경영권 또 또 이슈가 그렇게도 나올 수. 그러니까 여러 변수가 예, 있군요. 머리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또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도 봤을 때 이제 주가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한 4월 중반 때까지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나오긴 하는데 그때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겠기 때문에 올라간 거를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좀 적정한 정도만 혹시 가능성에 대해 베팅하는 거니까 네. 그 정도만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면 이 두 종목 가운데 지금 매수를 조금 고려해 볼 만한 쪽,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좁게 보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그래도 합병하는 대상이 P인수보다? 넷게임즈죠. 예, 네. 넷게임즈다 보니까 네. 이를 관점, 근데 합병되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거는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넷게임즈가 좀 낫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냥 그 기대감에 조금만 네. 베팅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섹터에서 오늘 DL-ENC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무상증자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장 지금 딱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무상증자 이슈 이후에는 뭐 권리락 그리고 상장일, 상장일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게 또 한 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자잖아요, 대표님. 네. 이쪽 위주로 좀 전략을 좀 여쭤보려고요. 네, 뭐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미래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럼 잠깐 다녀올게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증자를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증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네. 회사의 펀드멘탈은 별로 변화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주가의 어떤 회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회사 참 싼데 이걸 어떻게 부양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자신감이죠. 제가 보기엔 첫 단계. 아하. 첫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배당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또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는 많겠죠. 또 이제 자신 있게 되면 자사주, 또 더 자신 있으면 소각 이런 식으로까지도 나올 수 네네.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이제 첫 단계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오늘은 재료 발표되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월 8일인가까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고는 제가 보기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 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13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한번 보셨다가 네. 거기서 이 이슈를 가지고 또 증자를 통해서 기존에 많이 남았던 이익 잉여금이 이제 자본금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 자본이 커지면서 그와 함께 또 주가도 이제 뭐 7만 원대로 내려가면서 또 여러 가지 주가에 대한 좀 움직임들이 더 회전율이 빨라지겠죠. 좋아지면,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경민이 중에 건설 섹터를 좀 말씀해 주고 계셔서요. 네. 만약에 건설주에 내가 지금 신규 매수에 들어가고 싶다라면은 뭐 이야기는 해주셨으니까 DL-ENC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쪽을 대표님은 보실까요? 그냥 이거 하고 말게요. 이거 할까요? TLES 하고요. 네. 근데 그 밖에 이제 또 요즘 보면은 건축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 네. 같은 경우도 이 회사도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해외에서도 알아주고 있고 CM이라고 하는 컨스트럭션 매니징이라고 하는 쪽을
좀 있어 보이죠? 네. C, 나일직. 네. CM이라고 합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 내는 회사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변동은 좀 큽니다. 네. 네, 이런 것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래도 또 토목 쪽까지도 같이 움직이면서 뭐 경부선 지하화 얘기도 나왔었던 것처럼 또 같이 역할을 한다라고 이러면 동아지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질 만한 종목까지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좀 간략하게 가볼게요. 로봇 또 한 번 가져왔습니다. 어제 현대차 주총에서 로봇이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안내를 해줬다라는 이슈로 그렇게 했나요? 아니 그건 네, 아닌데 네, 네. 이제 레트로 감성으로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네. 이런 이슈로 로봇주 계속 주목받고 있거든요. 포인트 한번 중간 점검해 주세요. 로봇주 어떻게 전략 중심 잡아갈까요? 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서비스 로봇 쪽에 많이 꽂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그쪽에 보시되 서비스 로봇도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이 제어하는 시스템 관련된 쪽, 이쪽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그때도 로봇 관련주 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즈넥스텍이었죠. 이쪽이 오늘 제일 그래도 넉넉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이쪽과 함께 그래도 또 다른 분야긴 하지만 FA라고 하는 자동화 서비스 관련된 쪽에서 강자 M2i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픽 들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이슈 가운데 원픽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맨 끝에 있던 M2i 하겠습니다. M2i 좋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어떻게 오늘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회사는 참 좋은데 시장에서 몰라주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작년 실적도 좋았고, 그런 쪽에서 스카다라고 하는 시스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즉, 이런 시스템 이름이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즉 우리 공장 안에 네. 고양이가 들어왔다. 바로 감지해서 연락이 갑니다. 오. 네, 이런 시스템에 뭐 캡스 비슷하긴 네. 하겠지만 그보다는 아. 더 좀 조직화된 네. 그리고 또 세밀한 이런 시스템이죠.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네. 아마 재조명되게 되면 주가는 강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한 9,600 올라갔네요, 이제. 지금 네. 740원대네요. 9,700원 밑으로 해서 네. 매수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 12,000원대. 손절가는 9,2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짝 올라서 매수가 9,700원대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M2i 원픽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